최근 이집트의 상황이 심상치 않죠. 이집트의 화폐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고요. 식량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집트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불러 모으던 관광객들마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이집트는 얼마 전 IMF 구제금융을 받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수도인 카이로 옆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총 580억 달러가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이집트는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그런데 2024년 2월 이러한 위기의 이집트에 숨통을 틔워줄 소식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집트의 북부 지역인 라스 알 헤크마를 개발하는 일에 무려 3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기재 허덕이던 이집트에 있어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번 투자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가 라스 알 헤크마 지역을 내어준 이유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곳에 투자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라스 알 헤크마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투자 금액이 무려 350억 달러입니다. 현재 환율로 우리 돈 약 4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리고 이 정도의 투자 규모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외국 직접 투자라고 해요. 일단 이 프로젝트를 보면 그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면적 자체는 약 17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대한민국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 수준인데요. 이 면적 안에 현대 도시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될 거라고 해요. 일단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는 물론이고요, 인재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대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호텔과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 그리고 관광단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단지까지 조성될 예정이에요. 이 외에도 금융 및 비즈니스 지구와 항구 및 공항까지도 건설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거의 선진국 대형 도시 하나만큼의 기능을 하는 셈인데요. 이집트 정부 추산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라스 알 헤크마 개발을 통해 총 1,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 정부와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서 이곳에 거는 기대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얼핏 보면 정말 제2의 두바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대형 프로젝트이고, 수많은 이집트 정치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이집트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모든 이집트인이 이 프로젝트를 반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근처에 인구가 많은 지역도 아닌 왜 하필 이집트 변방 해안가인 라스 알 헤크마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그나마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이 무려 140km 이상 떨어져 있는 엘 하맘 같은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개발 도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아무리 아랍에미레이트의 막강한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현재 이집트의 경제 체력이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집트의 화폐 가치는 이미 하염없이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은 오를 대로 올라 이젠 30%를 훌쩍 넘다 보니 이집트 국민들은 그저 살아가는 게 무척 버거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2014년 LCC 대통령이 부임한 이후 이집트는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또한 무척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오면서 작년 말 기준 이집트의 대외 부채가 무려 약 1640억 달러가 되었거든요. 이마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2024년에만 무려 320억 달러의 부채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국민들에게 쓰는 것이 아닌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이집트는 2016년 그리고 2020년 또한 최근까지도 IMF의 구제금융을 통해 간신히 국가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집트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아랍에미레이트의 투자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집트에 대한 영토 주권을 빼앗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게 얼마 전인 2017년에 이집트는 이미 2개의 섬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양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집트는 1950년대에 이 섬들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7년 이집트는 이 섬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식으로 다시 양도하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섬의 양도가 정당
건강하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집트 국민들은 이는 국토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라스 알 헤크마의 경우에도 이집트 정부가 350억 달러의 이집트 국토를 아랍에미레이트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 라스 알 헤크마의 개발권 중에 이집트 정부의 지분은 단 35%밖에 되지 않거든요. 즉 나머지 지분인 65%를 전부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지고 있고 실제 소유주 또한 아랍에미레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듯한 이집트 경제 상황과 국토 침탈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 등은 라스 알 헤크마 프로젝트에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집트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집트 내부의 여러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먼저 이집트의 경제적 이점을 꼽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지분율은 35%에 불과할지라도 일단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집트는 무려 35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외화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대외 부채가 많고 외화가 부족해 파산 직전까지 가며 IMF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이집트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게 사실입니다. 외화 보유고가 많아지니 폭락했던 이집트 화폐 가치가 기존 대비 훨씬 안정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돈이 이집트 민생을 위해 사용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돕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아랍에미레이트의 투자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러한 거금 투자는 이집트 경제의 신용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레이트의 투자가 없었다고 가정해보면 이집트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경제를 가진 파산 직전의 도시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집트에 투입되고 이집트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강력한 경제적 유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는 이집트의 신용도 또한 덩달아 높여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라스 알 헤크마가 이집트에 주는 경제적 이점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주는 지정학적 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만약 아랍에미레이트가 라스 알 헤크마를 개발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수에즈 운하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는 세계 경제와 국제 해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수에즈 운하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즉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가장 짧은 해상 루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선박들은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서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리가 늘어나니 비용도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수에즈 운하의 위치는 특히나 중동 국가들에 있어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아시아 국가들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이 수에즈 운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에즈 운하가 세계 에너지 공급 경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수에즈 운하와 라스 알 헤크마 지역이 무척 가깝다는 겁니다. 지도만 봐도 무척 가까운 게 보이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지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나중에는 자국의 군대까지 배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다면 언제든 이 수에즈 운하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스 알 헤크마 프로젝트는 수에즈 운하 말고도 아랍에미레이트에 다른 지정학적 이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견제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었거든요. 그도 그럴만한 게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의 주요 회원국인 두 나라가 최근 석유 생산 정책 및 유가 정책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 생산량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정책을 원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엄격한 생산 제한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했죠. 물론 이후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이러한 의견 충돌 이후 두 나라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펙에서의 의견 충돌 말고도 예멘 내전에서의 갈등 또한 두 나라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2014년 예멘 정부의 부패와 경제 불안정에 불만을 품은 후티 반군이 정부군과 대립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예멘 대통령이었던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는 피신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주축으로 한 아랍연합군이 2015년 3월에 개입하여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2019년 아랍에미레이트가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돌연 철수를 선언하며 군사들을 철수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 두 나라는 현재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 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사막 한가운데에 길이 170km, 너비 200m에 이르는 엄청난 건축물을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스케일이 엄청나다 보니 최근에는 사우디 하면 빈살만과 이 네옴시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죠. 사우디는 이 네옴시티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우디의 과시에 배 아픈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죠. 물론 두바이라는 엄청난 도시가 있었지만 아랍에미레이트 또한 막강한 오일머니를 자랑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라스 알 헤크마였던 거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에도 아랍에미레이트의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와 관련하여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최근 들어 더 중요하게 부상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란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은 과거부터 좋지 않은 일로 많이 연결되어 왔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살펴보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티 반군은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내걸고 있기도 하고요. 이란 또한 후티 반군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며 서로의 끈끈한 관계를 전 세계에 알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이란의 지지를 받는 후티 반군과 오랜 기간 전투를 벌였으니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을 곱게 보고 있을 리 만무하겠죠. 게다가 최근 들어 예멘의 후티 반군들은 홍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오가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박들을 공격한 횟수만 지금까지 무려 100건에 달한다고 할 정도죠. 이 공격으로 인해 상업 선박들이 피해를 입고 운송비가 상승하며 배송 지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에즈 운하가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가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 이집트는 아예 직접적으로 수에즈 운하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행보에 대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죠. 게다가 이란은 후티 반군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리아, 레바논에도 친이란 세력들이 존재하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도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는 이란과 친이란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한데 라스 알 헤크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라스 알 헤크마에는 대형 화물선까지 처리할 수 있는 항구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 이곳에 항구가 정상적으로 지어진다면 상업용 선박은 물론이거니와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의 해군 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테고,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두 나라의 해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친이란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의 변방 해안가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프로젝트는 단순 관광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역 특성상 대형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집트 정부의 강한 통제로 인해 이집트 국민들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라스 알 헤크마가 예정대로 완벽하게 건설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